지난해 전북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8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수용 공간이 있다고 밝히고 정원이 증원된다면 의과대의 교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읍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읍시 의회에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도의원들이 4.10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지역의 의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은 물론 총선 후보자들도 함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조사 잠정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북이 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수용 공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28일 전북대 뉴 실크로드 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총장은 의과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총장은 이어 최근 의과대 4호관을 신축해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원이 증원된다면 의과대에 교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지난 4일 정읍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최근까지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신년의 활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읍의 한 식품 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50대 남성이 끼임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계남 장군은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적지는 관리 및 보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정읍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이는 전북 평균 사망인율 0.50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 82억 중 중대재해 예산은 1억,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예산은 1억 7천 정도에 불과하며 이 예산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나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 일반 운영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 발굴입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계남 장군은 사내면 지금실 마을에서 출생하여 동학농민군은 부지도자격의 위치에 서서 정봉준, 손아중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며 전주 화약 재결 후 남원을 중심으로 농민 자체 행정을 펼쳤습니다. 현재 정읍시 사내면 동국리 김계남 장군 생가터 옆에 조성되어 있는
장군의 묘역을 살펴보면 봉분을 바치고 있는 부분은 누렇게 변해 있고 묘비 및 망주석은 이끼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또한 생가터와 고택터는 안내판만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김계남 장군에 대한 관련 자료와 사료를 토대로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추진해 주시고, 둘째, 김계남 장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 보존 및 유적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3년 12월 말 기준 990명으로 정읍시 학생 수 전체 1795명의 9.2%에 해당합니다. 정읍시 다문화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정읍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 이주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자녀, 애국인 가정 자녀 등 다양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교육의 이중언어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이중언어 강사 및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천시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 10명이 이중언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언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도의원들이 4.10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지역 의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은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이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는데 또다시 22대 총선에서 의석이 9석으로 감소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시키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목 10석 지키기에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총선 후보자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선거구가 9석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범인은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전북 지역구가 9석으로 감소할 경우 비례대표 47석 중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에 배정하는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입모양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 합의안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에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궁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원시와 순창군 등 전국 8개 지자체를 2024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과 순창 등은 2026년까지 각 9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동계면 9mm 청년 실습농장 부지에 임대형 단독주택 30호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대산면 신계리와 운교리 일원에 공동 보육시설이 포함된 임대형 단독주택 28호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한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선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의석수 10석을 지켜내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은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 각 1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결국 획정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가 없어 불리함을 감수하고 획정안대로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전북 한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전북 민심이 요동치자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보여주기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이제 와서 10석을 지켜내라고 항의하는 전북 의원들의 모습은 퍼포먼스 내지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